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저희 채널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죠. 바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 오는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초 7월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런저런 보완 작업을 거쳐서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저희 채널에서 이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은 여러 차례 상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신 상황을 반영해서 오늘 빠르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 건보료 피부양자는 물론이고 이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분들도 꼭 보셔야 되는 영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청을 좀 미뤄두셨던 분이라면요, 더 이상은 공부를 미루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한 조간신문에 난 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 이런 기사입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좀 앞당겨서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국민연금을 본인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죠. 앞서서 연금 받는 건 좋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연금액이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기노령연금은요, 이 전문가들도 별로 권하지 않는, 비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걸까요? 바로 9월부터 시작되는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건보료 피부양자. 건보료 피부양자는요, 건보료를 안 내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 직장 다니는 자녀 밑에 있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부양자를 하더라도 뭐 아드님의 건보료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건보 가입자 중에 이 피부양자가 무려 35%나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보 피부양자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런데 이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자, 바로 보건복지부령에 나오는 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저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되지 않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도 만만치 않은 저 피부양자 자격이 오는 9월부터 크게 강화가 된다. 이게 바로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이죠. 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득 요건은요, 지금까지 연소득 3,400만 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는데 이게 2천만 원 초과로 바뀝니다. 그리고 뭐 사업소득은 없어야 됩니다.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뭐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소득이라는 건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만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프리랜서 같은 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게 연소득이 500만 원이 초과되면 그때부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재산 요건도 있죠. 우선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게 되면 무조건 그건 건보를 내셔야 됩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재산 과표가 9억 원을 넘으면 건보를 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이나 9월 이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개정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 분에 대해서는요, 지금까지 재산 과표가 9억 원이 되지 않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표 5.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러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5.4억 원이 3.6억 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저 재산세 과표 5.4억 원이 3.6억 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건보를 내지 않은 많은 피부양자들이 바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요 표로 보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자, 요 표는 제가 고안해서 만든 표인데요. 자, 우선 현재 기준으로 이 재산 9억 원이 넘어가면 무조건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그때는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고요. 그리고 현재 재산이 5.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고, 그리고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바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건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그분 역시 지역건보료를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9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 빨간 라인에 있는 분들, 이게 무려 58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분들은 9월 이후에 피부양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우선 저기서 이 재산 기준 5.4억 원이 3.6억 원으로 낮아지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붉은 라인에 있던 분들은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역 건보료를 내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제가 과거 영상에서 저 붉은 라인에 있는 분들을 점 4개를 찍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한 해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은 연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재산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이제 건보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재산이 조금 있다 그러면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되면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연소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소득은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월급을 얘기하느냐? 나 월급 안 받는데 괜찮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건보료에서 말하는 연간소득은 바로 저런 것들을 합산한 것입니다. 자, 저런 다양한 소득들을 합쳐서 바로 연간소득을 계산하고 이 연간소득이 이 건보료 자격유지 그리고 나중에 건보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해서 받는 이자소득 그리고 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소득 같은 걸 합쳐서 금융소득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현재로서 정부는 이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금융소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00만 원이 안 되면요, 아예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 1,000만 원이 안 되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요, 정부는 현재 중장기적으로 저게 연 1,000만 원 초과할 때가 아니라 이 기준을 좀 낮추는 것을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금융소득이 연 1,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넘는 100만 원만 소득에 반영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1,000만 원이 넘으면 그건 다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1,100만 원이면요, 1,100만 원을 다 금융소득으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왜요? 그건 다 소득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저 마지막 분이죠. 연금소득입니다. 자, 우선 저기 나오는 연금소득에는요, 사적연금은 제외가 됩니다. 우리가 뭐 개인연금이나 뭐 연금보험 같은 걸 들 때 받는 소득은 저기 건보료에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아닙니다. 아예 현재로서는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기서 말하는 연금소득은 뭐냐? 그렇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을 얘기합니다. 야, 국민연금 받는 걸 소득으로 보느냐? 그렇습니다. 건보료에서는 엄연히 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이런 것들 다 연간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참 불만들이 많죠. 정부가 가입하라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을 타고 있는데 그것도 소득으로 봐서 거기에 건보료를 매기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도 이런 불만을 알고 있기에 이런 공적연금소득 전체를 소득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바로 현재로서는 소득의 30%만 소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보 피부양자 자격 따질 때도요, 이 공적연금 수령액의 30%만 그렇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30% 비율이 바로 50%로 오는 9월 2단계 개편 방안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재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씩, 그러니까 연 1,200만 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요, 현재 기준으로 건보료는 30%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360만 원만 받는 걸로 봐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 건보료를 매깁니다. 이게 한 4만 원이 좀 넘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바뀌죠. 지금은 30%만 보지만 앞으로는 50%를 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지역 건보료를 계산을 하는데 이게 6만 원이 넘게 됩니다.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한 2만 원 이상 오르게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오는 9월부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불만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요? 받는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단지 건보료 제도 개편 때문에 건보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불만들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바로 오늘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린 저 기사가 바로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면, 그리고 건보료를 더 내게 된다면 아예 국민연금을 조기 노령연금으로 받아서 받는 액수를 좀 줄여서 건보료 부담을 줄이겠다, 이런 분들이 바로 소개가 된 게 바로 저 기사입니다. 이게요,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바가 아닌 게 건보료 부담도 있지만 이 기초연금 문제도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받는 것 때문에 이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연계삭감 제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국민연금 때문에 이 기초연금 받는 게 지장이 있다 그러면 아예 국민연금 받는 걸 좀 줄이겠다. 조기 노령연금을 통해서, 그리고 아울러 건보료 부담도 줄이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저 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9월부터 시작되는 이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에서는요, 이 보시다시피 소득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또 나오는 질문이 이럴 걸 겁니다.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건보료를 매긴다고 하니 그럼 나는 연소득이 2,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또 건보료를 내느냐, 이런 질문을 또 하실 텐데 상식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격 기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넘으면요, 그냥 자격이 박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표에 따라서, 즉 소득과 재산을 점수화해서 바로 지역건보료가 매겨지게 됩니다. 소득이 2,100만 원이면요, 100만 원만 보는 게 아니라 2,1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재산까지 합쳐져서 거기 전체에 대해서 지역건보료가 매겨지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좀 긴장이 바짝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한테 너무 걱정 끼쳐드리는 얘기만 드렸는데요.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자,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의 이 취지는요, 이 재산이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소득 기준으로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공적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 비율도 늘리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정부는 뭘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확 낮춰줘야 되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준비한 게 바로 저겁니다. 지금까지는요, 재산을 이게 차등 공제를 했습니다.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차등 공제를 했는데 앞으로는 재산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좀 부담이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입니다. 바로 차량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보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너무 불만들이 많았죠. 야, 저 구식차, 오래된 차 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았는데 더 이상은 차량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차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리고 저 4천만 원의 기준은 그럼 살 때 기준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 감가상각을 해서 현재 가치 기준으로 4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러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제도가 이 주택과 관련된 대출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재산을 좀 공제해주는 이 주택금융부채 제도도 곧 시작이 됩니다. 이건 제가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계속 댓글이 붙는데요, 이게 과거 대출은 안 되느냐, 신규 대출만 되느냐는 그런 질문도 많고 불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대출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몇 가지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요, 이 3개월 이내 대출만 됩니다. 집을 구입한 지 3개월 이내, 혹은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 전입일로부터 3개월 대출만 인정이 됩니다. 뭐 집을 사고 나서 2년 있다 받은 대출이요, 그런 건 주택금융부채로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신규로 받은 대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받은 대출도 분명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1세대 1주택 대출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득 요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재산 요건도 이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산세 과표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 재산세 과표는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도 여전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재산은 사실 집입니다. 그렇다면 저 집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바로 공시가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전체를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공시가의 60%가 바로 재산세 과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시가가 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요, 이게 대략 공시가가 한 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시가가 9억 원이라고 하면 이걸 다 반영하는 건 아니고 이 9억 원의 60%, 이게 바로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억 4천만 원만 재산세 과표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인 분이요, 만약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분은 연간으로 1,080만 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저 재산 요건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살짝 넘지만 현재로서는 재산세 과표가 5.4억 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어떻게 되죠? 안 됩니다. 바로 연소득이 1,000만 원이 넘는데 재산세가표가 3.6억 원을 넘기 때문에 이분은 더 이상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는 9월부터 이 직장가입자는 아무 변화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직장가입자라고 해도요,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투잡을 뛰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상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서 임대소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 직장 외 소득이 연 3,4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로 부담이 되는 번거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바로 직장의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9월부터 그렇게 제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직장인들 건보료는 이렇게 부과가 되죠. 먼저 회사에서 받는 보수 월액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수의 6.99%, 올해 기준으로 6.99% 건보료가 매겨지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에 12.27% 장기 요양 보험료를 더한 것이 바로 건보료가 됩니다. 그런데 좋은 건 회사가 절반을 내주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연소득 3,400만 원을 넘거나 그리고 앞으로는 오는 9월부터는 연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바로 또 다른 건보료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는 보수 월액 보험료에다가 바로 직장의 수입, 그거는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것에 따른 장기 요양료를 더해서 바로 직장인들은 건보료를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소득 월액 보험료를 내게 되면요, 이것 때문에 장기 요양 보험료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직장인들도 건보료가 아마 제법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직장인들은요, 저 보수 월액 보험료는 절반을 회사가 내줍니다만 저 소득 월액 보험료는 그냥 본인이 다 내셔야 됩니다. 저건 직장과 관계없이 뭐 투잡이나 상가 임대로 버는 소득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저거는 본인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건보료 2단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내용이긴 하지만요, 이게 해당이 돼서, 즉 58만 명에 해당이 돼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면 아마 이분들은 상당히 강한 반발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도 아주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는요,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이 재산 공제폭을 좀 지금보다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좀 경감해주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고요. 정부 발표가 나오는 대로 제가 상세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